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는 3대 질병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죠. 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러운 보험료 때문에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꼭 필요한 보장들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착한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예, 오늘은 꼭 필요한 보장들을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착한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보험이냐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착한 보험.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착한이란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식당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왠지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게 또 소비자에게 합리적이고 또 가성비 좋은 또는 유리한 그런 보험 이나 어떤 가격을 할 때는 앞에 착한 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착한 보험도 이런 착한 보험이 나왔는데, 이 착한 보험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거 중간에 해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득이하게 여의치 않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보험을 손대게 되는데요. 이 착한 보험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의 보장 내용과 다 같은데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20년 납을 가장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20년 납보다 길면 너무 지루하고 또 20년 납보다 좀 짧으면 월 납입하는 그 보험료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납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 착한 보험이라는 거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또 30년이면 30년 동안 납입하는 기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제로입니다. 영원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가입한 그런 보험은 부득이하게 해지할 때는 일부 적은 금액이라도 해지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이 착한 보험에는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그래서 기존에 20년 납자리에 가입을 해도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는 적립금이라는 게 쌓여요. 그래서 적립금이라는 게 쌓여서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일부가 조금씩 나갔었는데, 20년 납 착한 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적립금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엔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쌓이지가 않고 납입이 끝난 후에 적립금이 쌓여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은 20년 납을 하더라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적립금이 있어서 해지환급금이 나갔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착한 보험에는 적립금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없고, 다만 납입 기간이 끝나면 적립금이 쌓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했던 그런 보험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납입 기간 이후에 환급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또 납입 기간 중에는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에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보험은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 만기까지 잘 유지하려고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봐서는 똑같은 보장이라면 보험료를 보험사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안 내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품이 다 빠지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이고 유리한 그런 보험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 착한 보험이라고 해도 보장이나 이런 부분이 나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암이나 뇌, 심장 또는 질병 후유 장애까지 이 보장의 내용이 굉장히 폭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보험에도 저렴하게 가입하면서 보장은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는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반암을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유사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뭐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 뭐 갑상선암 이 정도가 유사암으로 빠져 있고, 또 이제 생보사에는 보통 여기에 대장 전막내암이나 아니면 소외감으로 해서 남녀 생식기암도 이제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암 진단비를 가입해도 갑상선암이나 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만 유사암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다 일반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암 진단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일반암 준비를 하게 되면 생식기암인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또는 뭐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부분이 소액이나 유사암으로 빠지지 않고 다 일반암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일반암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 우리가 대장 내시경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위하고 장을 같이 내시경 하실 때가 많은데, 보통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떼어내고 이제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듣게 되죠. 조직 검사 후에. 거기서 발견되는 대장 초기암이 바로 대장 전막내암입니다. 이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 가입한 금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일반암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일반암 외에 바로 이제 고해감이라고 있습니다. 고해감은 굉장히 발병률은 낮아요. 그러나 한번 발견이 되고 하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해감은 별도의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일반암 준비하시면서 고해감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감도 대부분 이제 손해보험회사에는 이제 뇌암이나 백혈병, 골수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식도암과 췌장암도 고해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폭넓게 간암이나 폐암, 뭐 기관지암까지도 이제 고해감에 들어가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 이 고해감은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암을 준비하면서 특약으로 고해감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한 보험을 가입을 해도 3대 질환은 꼭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암, 뇌, 심장. 그래서 암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뇌와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우리가 기존에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회사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저렴한 보험료를 많이 찾게 되다 보니까 이 뇌 쪽 질환도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증권을 분석하고 해주다 보면 열의 반 이상은 다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이 뇌출혈이 어떤 거고 뇌경색까지 되는 뇌졸중이 어떤 거고 또 이 범위를 넘어간 뇌혈관 질환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담보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상담을 나가다 보면. 그래서 뇌나 심장 쪽도 이렇게 뇌혈관 질환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또 심장도 대부분 우리가 증권 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죠. 심장도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범위가 넓은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을 잘해도 후에 또 가입을 안 해도 후회되는 게 바로 보험인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들어놓은 증권을 꺼내봤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잘 볼 수 있구나라는 만족도가 와야 치료도 잘 되죠. 그러나 내가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증권을 봤을 때 보장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처럼 난감하고 허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의 혜택이 넓은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질병 후유장애. 자, 암은 암코드. 암이 되어야만 주는 게 암보험이고, 또 뇌나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코드가 있어야 주는 게 진단비인데, 질병 후유장애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되는데, 바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 몸이 노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질환들이 다 질병 후유장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병률이 암이 최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은 누구나 2-3개씩 가입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 2대 질환, 뇌나 심장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질환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내가 가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하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치매보험도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치매보험 가입한 거에는 다 중증 치매예요. CDR 척도 3점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중증 치매로 되어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에서는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만 돼도 나오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치매 했다. 그럼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해도 40%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40%면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해서 2천만 원 다 타고 없어지는 담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 기관별로 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고 또 소비자에게 유리한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질병 후유장애는 우리가 가장 잘 앓고 있는 디스크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디스크 질환으로 많이 진단을 받게 되는데 약간의 디스크만 해도 가입 금액의 10%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가 나가고요. 약간 심한 디스크 해도 20% 이상의 후유장애 진단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무릎이나 이런 무릎 쪽에 이런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많이 생기죠. 이런 관절 나중에 퇴행성 관절이 와서 인공관절 또는 골두 삽입을 하게 되면 한쪽 다리당 질병 후유장애 30%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리 하게 되면 60%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어떤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있으면 내가 나이 들어가고 골골백색 크게 진단받은 것도 없지만 내 몸은 계속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 정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실손보험 많이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비 다 나오는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되지 다른 담보들은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병원비 해결해주는 실손보험이 가장 좋지라고 하시는데 자, 실손보험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험이 없는 분들이 준비하게 되면 실손보험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실손보험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보험이에요. 점점 의료기술은 점점 발전하지만 실손보험은 입원을 해야만 병원비가 80%에서 100%까지가 지급이 되죠. 입원을 해야만. 그러나 점점 의료기술은 발전을 해서 입원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아주 중증질환 아닌 이상은 줄어들 거고 대부분이 어떤 암 진단을 받든 어떤 진단을 받아도 통원 치료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입원해주는 병원은 이제 점점 없어질 건데 실손보험은 입원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고 통원 치료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봤을 때는 지금은 실손보험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암, 뇌, 심장이나 어떤 질병 후유장애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진단비 보험이 있어야만 든든하게 노후까지 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암이 와서 위 전체를 절제했다. 3기 이상이면 위 전체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50%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 가입을 했으면 1,000만 원이 후유장애 진단비에서 나가는 거고 3천 가입했으면 1,500만 원이 진단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심장이나 폐, 신장 어떤 혈액투석, 심장에 대해서 혈액투석 하게 되면 이것도 후유장애 75%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점점 발병할 수 있는 어떤 질환을 다 묶어놓은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는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또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도 나오고 또 이렇게 좋은 담보들은 많이 축소가 되고 이제 그런 변경 사항이 나올 텐데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병 착한 보험이라고 했지만 암이나 뇌나 심장 또는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폭넓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도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지만 여기에 도는 납입 면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암 진단 받아도 납입 면제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아도 납입 면제 되고요. 상해나
질병, 그러니까 다치거나 아파서 질병 후유장애가 80% 이상이 와도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대장전막암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회사가 암 진단 시 납입 면제 특약이 있는데 대장 전막내암이 이미 다 유사암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손해보험회사 한 서너 군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 회사도 다 빠졌고 또 손해보험회사도 상위회사 이미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도 대장 전막내암으로 만약 진단을 받았다라면 납입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장 전막내암이 앞에 설명드렸듯이 일반암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대장 전막내암 초기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착한 보험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해지할 게 아니고 장시간, 긴 시간, 만기 때까지 유지할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는 큰 관심이 없겠죠. 보장은 넓고 보험료는 저렴한 그런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보통 20세 해도 암이나 암 2천만 원에 뇌혈관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또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도 3%부터 되는 2천만 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망이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가지가. 근데 요거는 20년 납으로 잘랐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20세로 해서 3대 진단비 2천에 질병 후유장애 2천까지 다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기존에 가입했을 때는 요 플랜으로 가게 되면 72,000원이 산출이 됩니다. 일반형으로 했을 때. 자, 20년 안에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조금씩 나갔던 예전에 보험을 했을 때는 72,000원이 나오지만 납입기간 중에 해지 않고 보험을 잘 유지하실 분이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48,000원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3만원 조금 안 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4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진단비 2천에 질병 후유장애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 기존에 가입하는 일반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12만원 돈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이것도 착한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83,000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을 유지하고 해지를 하지 않고 쭉 갈 요량이다 하면 착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다 그렇게 더 많이 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산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암하고 뇌하고 심장하고 또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착한 보험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간병비라든가 어떤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나오는 이런 거는 이제 착한 보험 안에는 담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후유장애 위주로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단시간에 입원을 했을 때 이런 간병비가 이제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이제 조금 다치거나 오래 병원에 생활을 하실 때는 이런 간병비 보험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간병비를 또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의원과 이제 그 실손보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상급종합병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간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의원급에 입원했을 때는 3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5만 원 나오고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10만 원, 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보통 여기서 중환자실에 하루만 입원을 하셔도 동네 의원급엔 중환자실이 없겠죠. 보통 중환자실 입원할 때는 대부분 다 상급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에 3일 있으면서 하루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병원비가 간병비가 15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간병비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담보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이제 우리가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뭐 강북 성심병원, 건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병원, 뭐 중앙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경기권에는 뭐 인천 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권에도 경북대학교 병원, 뭐 인제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가 사이트에 보셔서 어떤 게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포함이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 상급 종합병원이었죠. 근데 종합병원으로 이제 빠졌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는 이대 목동병원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트 보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보통
이제 아까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 나오는 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질병 간병, 상해 간병 들어갔고요. 또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을 해도 첫날부터 2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2만 원 지급이 되고요. 이제 요양 등급,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이제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플랜을 마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장기 요양 간병비 1억 플랜과 이런 간병비,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 주는 간병비와 첫날부터 주는 입원 일당까지 했을 때 보통 이제 40세 이후부터가 이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40대 이후가 요 1억 플랜과 간병비 플랜을 가져가게 되면 월 보장보험료가 11,500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0대 되면 한 더블 정도 되네요. 22,000원대 되고요. 이제 정작 60세 넘어가시면 정작 진짜 병원에 입원하실 횟수도 많아지시고 또 요양특급 받을 수 있는 어떤 질환이 오시게 되면 많아서 60대 되면 이제 5만 원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가성비 좋은 요양 등급이나 입원 일당도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 요양 등급 준비하실 때는 이 특약에 가치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대 기간 수술비죠. 5대 기간은 가장 중요하죠. 뇌나 심장 또는 신장 그리고 간, 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간의 수술인데 이 관열 수술하게 돼도 수술 하면 5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또 뇌나 심장은 또 따로 구분이 더 있습니다. 5대 기간에 뇌와 허혈성 심장이 들어가죠. 이 5대 기간에는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이렇게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5대 기간에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5대 기간 수술할 때 500만 원, 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3회에 낮춰서 5대 기간 수술비가 100만 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대 기간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첫 회 는 9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요 500만 원은 최초 1회안이기 때문에 500만 원 빠지고 두 번째 수술할 때부터는 4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담보 외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21대 질병 수술비죠. 21대 질병 수술비 굉장히 가성비 좋은 담보입니다. 여기에도 바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간질환, 심부전,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들이 다 21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21대 질환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보험 만기 때까지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대 질병 수술 300만 원, 또 심혈관, 중대한 심혈관 수술 500만 원까지 가게 되면 1회에 1,700만 원 수술비가 나가고요. 2회나 3회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700만 원씩 수술 특약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기존에 없는 분들도 이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를 가져가게 되면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수술 특약은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특약이 5대 기간 수술 특약이 있다 보면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긴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고통도 많이 감안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장기 요양 등급과 또 간병비 그리고 지금 5대 기간 수술 특약과 21대 질병 수술 특약 이렇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제일 중요한 뇌혈관이나 심혈관 뇌혈관과 심혈관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가 1,6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 같은 수술을 해도 21대와 신특정 들어가면 43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위궤양이나 어떤 십이지장 궤양으로 해도 수술비가 43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21대 질병 수술비 300만 원, 신특정 질병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 이렇게 해서 위궤양 수술해도 43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실손의료비가 너무 많이 갱신돼서 많이 오르고 또 통원에 대한 치료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던 어떤 진단비와 이런 수술 특약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실손보험 대체로 노후에 굉장히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앞에 이제 질병 후유장애 담보 설명하면서 인공관절 수술 같이 얘기했었죠. 무릎 관절 하나당 질병 후유장애 30% 후유장애 나온다 그랬죠.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수술비가 210만 원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지금 아까 상해 간병비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중환자실 하루 들어가고 일반 병실 이틀 있었을 때는 간병비가 150만 원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등급 1등급에서 4등급 진단 1억 플랜까지 들어갔고 지금 설명한 수술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이기 때문에 20, 30대에서는 25,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40대 돼도 25,000원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간병비와 수술비가 어떤 요양특급 넣고 거기에 어떤 필요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증권 분석 받으셔서 부족한 3대 질환 진단비도 특약으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병비와 수술비 플랜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설계가 되고요. 보통 이거는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이 나올 수 있는 40대 중후반 이후부터 가입 준비를 하시는 게 가성비 비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40, 50대 이런 간병비와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셔도 보통 3, 4만 원대면 충분히 큰 질환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해주고 하다 보면 이 고객님들은 굉장히 보험을 가입을 잘 하신 줄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험 방송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꺼내보신 증권들의 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40, 50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부족한 진단비나 수술 특약을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하시면 보다 나은 노후에 든든한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착한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지금 제가 보험 한 4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보험료가 좀 부담이 돼서. 예. 네, 그 리모델링을 좀 받아서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이요. 32이시고 총 4건의 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보험료는 그럼 시청자님께서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이거 보험은 어머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셨던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예. 제 지인한테 받은 것도 있고. 그러세요? 네.
저희 보험 어떤 보험 갖고 계신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작진께 증권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먼저 2007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요. 네. 그리고 LIG에서 건강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3건이 있으시네요. 네네. 예, 35만 원 정도 되는 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네, 어느 정도가 좀 줄어들면 낼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실까요? 그래도 한 20만 원 안팎으로는. 아, 그러세요. 네, 그 정도면 그래도 부담이 없으신 건가요? 네. 예, 저희 전문가 연결을 통해서 어떤 보장들을 좀 축소하면 그래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다른 걱정되는 질병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그렇진 없어요. 않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네. 예,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3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리모델링을 요청하신 겁니다.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보험료를 20만 원 안팎으로 줄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민지용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혼이시죠? 네. 보험료가 한 35만 원이고 젊은 여성분이 한 35만 원에 4개 정도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보험이 확실히 좀 보험료도 좀 부담되실 것 같고 보험이 네.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LIG U 플러스 건강보험은 뭐 특약 같은 거는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많진 않지만 기본적인 특약들은 다 구성이 돼 있고 실손의료비 특약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적립금이 조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요 적립보험료는 삭제를 하시면 일단 보험료가 조금 낮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닥터케어 암보험을 보시면은 네. 이건 역시 이제 암에 관련돼서 보장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15년 갱신형이에요. 네네. 예, 혹시 좀 아프신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젊으셔서 보험료가 저렴하시기 때문에 암에 대한 것도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미리 보장을 좀 해놓는 것이 더 좋을 듯 하고요. 네. 그 다음에 LTC 간병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치매가 좀 걱정돼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지인이 내달라고 해서 네.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치매를 동반한 어떤 장기 요양 등급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1,00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개념의 보험인데요.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지금 적립금이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되면은 보장을 1,000만 원 받는 건데 사실 정말로 치매가 걱정돼서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요거를 보장 금액을 좀 늘리던지 아니면 지금 젊으시니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보장을 받으면서 치매까지 같이 보장을 받는 게 좀 더 가성비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은 간병보험인데 구성 내용을 보면은 그 1,0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골절, 뭐 깁스, 화상 이런 좀 기존에 있는 보험과 중복되면서도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특약들이 많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 단순히 생각을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씩 20년을 납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2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네.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4등급 치매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불균형적이고 효율이 맞지 네. 않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질병후유장애로 대체를 하시고 이 보험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먼저 가입을 하셨던 리빙케어,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지금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보험들 중에서. 근데 이게 네네. 이름이 리빙케어지만 CI 보험이랑 같은 형태의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희가 CI 보험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좀 좁고 또 보험료는 비싸면서 아무래도 환급해주는 금액도 좀 적은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일부 특약들이 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보험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10년을 넘게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갱신형 특약들만 삭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액 완납이라고 삼성생명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지금 있는 보장보다 조금 줄여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지금까지 쌓여있는 환급금을 가지고 앞으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기존 보험보다 조금 적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자고 하면 처음에 있는 유플러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만 삭제, 그리고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으로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닥터케어 암보험, 갱신형은 정리하시고, 간병보험도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월 보험료는 지금 이제 한 3, 4만 원 정도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갱신형들과 아까 말씀드린 질병후유장애 특약 같은 거를 추가 보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준비를 하시게 되면, 100세 만기로요,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 내시는 금액은 아까 2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네네. 내시는 금액은 한 15만원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보장도 지금보다는 보장 범위는 늘어나고, 다만 이제 뭐 암이라든지 치매 간병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줄게 되지만 보장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나고 가격도 지금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 네네. 네. 지금 제가 이제 보험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감액 완납이랑 그 다음에 추가 보완하는 다른 특약들을 집어넣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 이후에 전화를 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보험이 많으셔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들여다보니까 필요 없는 적립금도 있었고, 또 갱신형 보험은 차라리 정리를 하고 젊으시니까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고 유지 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내용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31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방송에 나왔던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인데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고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예. 50대 중반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병후유장애 담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후유장애 담보만 딱 가입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예, 손해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때는 기본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가입할 때는 이제 질병사망까지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사망, 상해사망 가입을 하셔야 되고, 대신 이 질병후유장애 담보만 딱 못 들어갑니다. 기본 계약이 3대 질환이에요. 암, 뇌, 심장. 그래서 기본 그냥 암이나 뇌나 심장을 이제 진단비가 잘 되어 있다면 진단비는 한 100만 원 정도로, 왜냐하면 질병후유장애 가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3대 진단비는 한 100만 원 정도로 하시고,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기본 들어가시고 질병후유장애 한 2천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월 보험료가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한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도 한 4만 원대 이제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거는 아까도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납입 기간 안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제로, 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안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납입 기간 이후에 해지하시면 또 내가 낸 원금보다 그 이상의 또 해지 환급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만기 때는 순수형으로 소멸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입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문자 볼게요. 6013님께서 적으셨거든요. 이번에도 함께 읽어보시죠. 32세 여성입니다. 3대 질병 진단비 위주의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간편 건강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10년 갱신이던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적으셨어요. 간편 건강보험이라고 하면 유병자 보험 아닌가요? 30대 여성분인데 왜 이걸 추천받으셨을까요? 네,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편 건강보험은 유병자 플랜으로 불리는 보험이고요. 네.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우실 정도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연세가 좀 고령이신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는 조금 좁히고, 그 다음에 주요 몇 가지 특약만 가입할 수 있는 아주 고지도 없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장 범위가 워낙 좁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이 보험을 말씀하신 대로 가입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런 간편건강보험도 뭐 비갱신형이라든지 20년 갱신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만 봐서는 지금 현재 전화 주신 분의 어떤 나이나 이런 뭐 병력이나 이런 걸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연세라면은 차라리 그냥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간편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연세가 드시고 또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좋은 일반적인 보험을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이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요.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저희 남편 보험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러세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배우자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가입한 보험이 한 3건 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나이도 있으니까, 네, 지금 기존 보험에서 혹시 부족한 거 있거나 안 그러면은 지금 가입된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 병원 간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런데 6년 전에 디스크 시술 받은 적도 있고, 예. 무릎도 아파가지고, 고관절 염증 치료를 해서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예. 문제가 되나 싶어가지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그러면 당시에 가입하셨던 보험의 혜택을 좀 받으셨어요? 네, 보장은 조금 예.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보험이 어떤 보장들이 갖춰져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 리모델링 문의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세요? 네, 지금 처음이에요. 다 아시는 분들한테 가입을 해가지고 예. 특별하게 보험 더 이상 안 가입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아파서 걱정되시죠? 네네. 예, 시청자님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사랑보험 있으시고 2009년에 가입한 롯데 손해보험의 성공 드라이브 보험이 있으시고요. 또 2015년도에 우체국에서 100세 종합보장보험에 가입을 하셨네요. 총 이렇게 3건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예,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52세, 50대 중반이라고 하셨죠? 남성분 배우자님 보험입니다. 3가지 보험이 있으시고요.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보험을 추가해야 될지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병력도 좀 있으셨고요. 김정덕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남편분 보험 문의 주셨는데요. 네. 2007년도에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 사랑보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월 75,000원씩 20년 납입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세요. 그죠? 네. 보장 기간이 조금 짧아요. 근데 이제 2007년도 그때 당시는 대부분이 다 80세였기 때문에 이 보험 잘 유지하셨고요. 여기에는 이제 암하고 뇌하고 신장에 대한 진단비가 이제 약하게 가입은 되어 있으십니다. 배상 책임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여기에도 실손보험 다 가입되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모아에. 네, 맞아요. 가입돼 네, 있어요. 실손보험에서 6년 전에 수술하셨던 거 다 보상 잘 받으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뒤에 롯데 손해보험에 이제 2009년도에 아마 이제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따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한 달에 이제 15,000원인데 15년 납에 요것도 80세인데 아마 이제 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운전자 담보가 따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형사 합의 지원금이라든가 어떤 변호사 비용, 벌금 이런 담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특례법 바뀌면서 이제 중상해 부분에 대한 그런 담보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아마 이제 따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내용은 증권에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요거 조금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면 얼마 안 됐죠. 2015년에 이제 우체국에 건강보험 또 가입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요것도 20년 납에 100세로 이제 적지 않네요. 월 16만원씩. 네, 보험료가 너무 좀 많이 나가는데. 많이 나가죠. 네네. 네. 흥국이나 롯데에 가입한 거에서. 네. 보장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네네네.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체국 거는 가입하신 지가 이제 2년 내지 3년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년 전에 디스크나 이런 골간전열 수술을 하셨다면 우체국 보험 하시면서 아마 여기에 이제 부담보도 많이 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상에서 제가 이제 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6년 전에 디스크 수술이나 어떤 골간전열 수술한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치료력이
없다 하시면 솔직히 오늘 강의하시는 이런 착한 보험도 충분히 가입은 가능하세요. 암이나 뇌나 심장 이런 이제 뇌졸중도 가입 가능하시고 또 뇌혈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심장도 허혈성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6년 전에 수술한 이후에 진짜 치료력이 없으면 질병 후유장애로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여기에는 이 허리나 다리 쪽에 대한 부담보도 걸지 않고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6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이나 3대 질환과 질병 후유장애로 해서 이제 추가로 보험을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나중에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나 다리 쪽에 치료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질환이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이제 손해보험회사에 추가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범위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체국에 이런 이제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조금 비싸죠. 16만 원씩 가는데 여기도 이제 따로 암 진단비는 없으세요. 이제 5대 질병 치료비로 돼 있는데 5대 질환이 그런 거죠.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신부전,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 이런 진단비로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수술 특약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6년 전에 암 진단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체국 100세에는 암 진단비는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5대 질병에는 암 진단비는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에서는 우체국 100세 보험도 제가 조금 손을 봐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수술하시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유지하는 걸로 제가 하고 그냥 손해보험회사에 추가로 하실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아, 네. 보험 6년 전에 네. 수술하고 입원하고 네. 특별하게 뭐 재발해서 병원 간 적은 없어요. 네네. 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질환과 질병 후유장애까지 부담보 없이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착한 보험으로. 그래서 저거 준비하시게 되면 네, 한 달에 한 9만 원.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셔서 저렴하게는 아무리 해도 이제 착한 보험으로 해도 한 9만 원대 설계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방송 끝나고 전체적인 이제 증권과 또 치료력 해서 우체국의 건강보험은 일부 감안할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그거는 따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입 가능하다니까. 네,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예,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내용 좀 보겠습니다. 2407님께서 남기셨는데 내용 함께 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뇨도 있으시고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적으셨어요. 이렇게 설 연휴를 보내고 나서 가족들 걱정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이제 당시에는 뭐 많이 좀 놀라셨을 거고 그리고 지출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암보험도 가능하시고 또 아까 저희 방송 중에 나온 어떤 유병자 플랜 또 간편건강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심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입 가능한 보험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거는 현재 어머님의 상태라든지 그 이후의 어떤 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 말고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다른 질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체크 후에도 별 이상이 없으면 가입 가능한 보험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나이가 많아도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문의 주십시오. 저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1331님께서 보내셨네요. 내용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월 6만 5천 원을 내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하셨네요. 정말 비싸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예. 운전자, 이제 그 가입하는 보험 상품명은 운전자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담보, 골절부터 뭐 상해 수술비 등등 일당, 교통상해 일당이라든가 아니면 상해 입원 일당 이런 이제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6만 5천 원에 가입해서 그 상해 담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주간으로 봤을 때 65,000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납입 기간을 짧게 하고 보험 기간을 길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납입 기간은 뭐 정상적으로 남들 가입하는 것처럼 20년 납에 뭐 80세, 100세로 하셨다면 이 보험료는 좀 비쌉니다. 아마도 이 보험료에는 적립 부분이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운전자 보험도 이런 상해 담보가 많이 들어가면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도 조금 비싸게 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65,000원은 굉장히 비싸게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립 부분을 조금 배서로 삭제해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연락 주십시오.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